만약 제가 여러분께 뇌를 노화와 심지어 알츠하이머병으로부터 보호하는 열쇠가 약국이 아니라 여러분의 침실에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너무 간단해서 사실이 아닐 것 같다고요? 하지만 과학은 정반대를 이야기합니다. 매일 밤 잠자는 동안 우리 뇌에서는 대청소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청소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앞으로 수십 년간 여러분의 기억 건강이 좌우됩니다. 오늘은 수면이 인지 기능 문제 발생 위험과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이야기하고 여러분의 밤 휴식을 개선할 수 있는 9가지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간단한 습관들이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의 정신을 맑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마지막 9번째 방법은 가장 예상치 못했지만 우리 중 많은 분들에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방법이니까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기 전에 잠시 우리 머릿속을 들여다볼까요? 뇌를 24시간 내내 바쁘게 돌아가는 활기찬 대도시라고 상상해 보세요. 낮에는 정보를 처리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움직임을 조절하죠. 이렇게 활발한 활동은 엄청난 양의 대사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이 노폐물 중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는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불리는 단백질입니다. 과학자들은 바로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여 만들어지는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뉴런 손상과 알츠하이머병 발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밤에 여러분이 깊은 잠에 빠져들면 뇌에서는 놀라운 청소 시스템이 활성화됩니다. 이를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뇌의 야간 청소 서비스라고 할 수 있죠. 말 그대로 이 모든 독소를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잠이 부족하거나 얕은 잠을 잔다면 이 시스템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합니다. 독소들이 해마다 쌓여가고 이는 미래의 기억력 문제에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어내죠. 자, 그럼 우리 뇌가 스스로 깨끗해지도록 돕기 위해 뭘 해야 할까요? 가장 첫 번째이자 어쩌면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우리 몸은 예측 가능한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 안에는 생체 시계라고 불리는 일주기, 리듬이 작동하고 있어요. 이것은 잠과 깨어남의 주기를 조절하는 우리 몸의 내장 시계와 같아요. 매일, 심지어 주말에도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날 때 이 생체 시계는 정확하게 맞춰집니다. 마치 스위스 시계처럼 정확하게 작동하기 시작하죠. 뇌는 미리 알게 됩니다. 언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분비하기 시작해야 할지, 또 언제 활동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해야 할지를 말이죠. 이러한 규칙성은 잠드는 시간을 단축시켜 줄 뿐만 아니라 잠 자체를 더 깊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바로 이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뇌 속의 독소들이 깨끗하게 청소되는 거죠. 그러니 첫 번째 할 일은 본인에게 편안한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정하고 꾸준히 지키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지키는 것은 우리 뇌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해야 한다는 분명한 신호를 받을 때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잠들기 전 편안한 의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바쁜 낮과 고요한 밤을 이어주는 징검다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긴장을 풀고 차분해지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쯤에는 밝은 메인 조명을 끄고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하거나 샤워를 해보세요. 천이 잠시 올랐다가 서서히 내려가는 과정은 우리 몸에 이제 잠들 시간이야 하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줍니다. 이런 잠들기 전 의식으로 아주 좋은 것은 바로 종이책을 읽는 것입니다. 화면이 아닌 손으로 만지고 넘길 수 있는 종이책 말입니다.
종이책은 해로운 블루라이트의 영향 없이 낮 동안의 걱정거리에서 벗어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동들을 매일 꾸준히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뇌는 이 의식을 잠자리에 들 시간과 빠르게 연결짓고 스스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준비 과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리추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잠을 방해하는 행동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녁에 뉴스를 보거나 업무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SNS 피드를 계속 스크롤하는 행위는 숙면을 방해하는 안티 리추얼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마음을 진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신경계를 자극합니다. 뇌는 새로운 정보, 특히 불안을 유발하는 정보를 받게 되고 휴식을 취하는 대신 그것들을 활발하게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침대에 누워있지만 잠 못 드는 소위 생각의 폭주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마지막 1시간은 의식적으로 디지털 디톡스 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폰은 내려놓고 컴퓨터는 끄세요. 뇌가 충분히 쉬고 회복 모드로 부드럽게 전환될 시간을 주는 거죠. 모든 중요한 메시지와 뉴스는 아침까지 기다려줄 수 있지만 우리 몸의 소중한 잠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세 번째 방법으로 여러분이 주무시는 침실 환경을 최적화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침실은 편안하고 깊은 잠을 위한 진정한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3가지 중요한 조건을 꼭 지켜야 합니다. 바로 어둡게, 조용하게, 시원하게입니다. 먼저 어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충전기 불빛처럼 아주 희미한 빛이나 창문으로 새어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까지 어떤 종류의 빛이라도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빛을 이제 활동할 시간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빛을 완벽하게 차단해주는 두꺼운 암막 커튼을 설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 안의 전자제품에서 나오는 작은 불빛들도 모두 가리거나 꺼두세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편안한 수면 안대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어둠은 눈앞에 손을 가져다 대어도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듯 사소해 보이는 변화가 여러분의 수면의 질과 깊이를 놀랍도록 향상시켜 줄 것입니다. 이상적인 침실을 만드는 두 번째 조건은 바로 조용함입니다. 창밖 자동차 소리, 옆집 대화 소리, 심지어 배우자의 코골이 같은 외부 소음들은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미세 각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기억조차 못할지라도 이런 작은 깨어남들이 깊은 잠에 오랫동안 들지 못하게 방해해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린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귀마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귀마개는 대부분의 생활 소음을 효과적으로 막아줍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백색 소음 발생기나 평범한 선풍기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단조롭고 일정한 소리는 날카롭거나 갑작스러운 소음들을 가려주고 편안한 소리 배경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뇌가 편안함을 느끼고 작은 바스락거리는 소리 하나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도와준답니다. 가장 편안하고 맞는 방법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분명 아침에 훨씬 더 개운하고 상쾌하게 일어나시는 자신을 발견하실 겁니다. 숙면을 위한 세 번째 조건은 바로 시원한 환경입니다. 우리 중 많은 분들이 너무 따뜻한 방에서 두꺼운 이불을 덮고 주무시는 것에 익숙하실 겁니다. 하지만 질 좋은 수면을 위해서는 우리 몸의 천이 살짝 낮아져야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침실의 이상적인 수면 온도는 섭씨 16도에서 19도 사이라고 합니다. 이 온도가 다소 서늘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바로 이러한 환경이 더 빨리 잠들고 더 깊은 잠을 주무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시원한 공기는
우리 몸에 불필요한 열을 잘 배출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꼭 방을 환기시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에어컨을 사용하시거나 날씨가 허락하는 한밤새 창문을 살짝 열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원한 방에서의 수면은 단순히 편안할 뿐만 아니라 뇌가 회복하고 재충전되는 과정에도 아주 유익하다고 합니다. 네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녁 식단에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무겁거나 기름진 혹은 매운 음식을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소화기관이 밤새도록 일하게 되어 불편함을 유발하고 깊은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는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가벼운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오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카페인은 커피뿐만 아니라 차, 특히 홍차와 녹차, 초콜릿, 그리고 일부 탄산음료에도 들어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카페인의 반감기는 6~8시간에 달할 수 있으므로 오후 3시에 마신 커피 한 잔이 밤 10시에도 여전히 수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술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자세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와인 한 잔이나 독한 술이 긴장을 풀어주고 잠을 더 빨리 오게 해준다고 흔히들 생각하시죠. 실제로 술에는 진정작용이 있어서 잠이 드는 시간을 앞당기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장점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처음에 진정 효과가 사라지고 나면 술은 오히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여러분의 수면 구조를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감정 처리와 기억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렘 수면 단계를 억제하고 밤늦게 자주 잠에서 깨게 만듭니다. 결국 10시간을 주무셨다 해도 다음날 아침에는 몸이 개운하지 않고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뇌가 충분한 회복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뇌 건강을 위한 양질의 수면을 목표로 하신다면 저녁에 마시는 술은 아예 끊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편안하게 잠드는데 도움을 주는 음식들도 있답니다. 혹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출출하다고 느껴지실 때가 있으시다면 가볍게 요기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풍부한 음식들이 좋은데요. 이 트립토판은 잠을 편안하게 오도록 돕는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아미노산이랍니다. 트립토판이 많은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칠면조 고기, 바나나, 견과류, 특히 아몬드가 좋습니다. 그리고 호박씨 같은 것들이 있어요. 통곡물 빵처럼 복합 탄수화물을 조금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복합 탄수화물이 트립토판이 뇌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답니다. 따뜻한 허브차 한 잔을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지요. 캐모마일이나 페퍼민트 같은 차들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부드러운 효과가 있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런 간식은 아주 가볍게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밤늦게 정식 식사처럼 배불리 드시면 오히려 숙면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가볍게 드시면 출출함은 해소되면서도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지 않아 편안한 잠을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5번째, 숙면을 위한 아주 좋은 방법은 바로 규칙적인 신체 활동입니다. 낮 동안 꾸준히 몸을 움직여주세요.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분들이 더 빨리 잠들고 더 깊은 잠을 잔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신체 활동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고 기분을 좋게 하며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여 숙면에 기여합니다. 하루에 30분 정도의 가벼운 활동만으로도 밤잠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가령 활기찬 걷기나 수영, 자전거 타기, 혹은 요가 같은 것이죠. 운동은 천을 적당히 높여주는데 저녁이 되어 이 천이 다시 내려가면서 우리 몸에
이제 잘 시간이야 하는 신호를 보내 숙면을 유도합니다. 또한 몸에 남아있는 과도한 에너지를 소모시켜 저녁에 편안히 쉬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께서 즐겁게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점이 있어요. 바로 운동하는 시간입니다. 낮에 활동적으로 움직이시는 것은 아주 좋지만 주무시기 직전에 너무 격렬한 운동을 하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몸속에서는 아드레날린이나 코르티솔 같은 각성 호르몬이 분비되고 심장 박동수도 빨라지고 천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몸에게 이제 깨어날 시간이야 하고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아요. 잠자리에 들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활동 후에 신경계가 진정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니 격렬한 운동은 적어도 주무시기 2-3시간 전에는 마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녁에 가볍고 편안한 활동, 예를 들어 느긋하게 산책을 하시거나 부드럽게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은 오히려 아주 도움이 되고 좋은 저녁 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6번째 수면 개선 방법은 바로 잠들기 전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빛, 즉 청색광을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그리고 TV 화면에서는 푸른 계열의 빛, 즉 청색광이 방출됩니다. 우리 뇌는 오랜 진화 과정을 통해 이 청색광을 낮으로 인식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밤에 눈의 망막이 이 빛을 감지하면 뇌는 잘못된 신호를 받게 됩니다. 아직 낮으니 잠들 때가 아니야 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 결과 수면을 유도하는 핵심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하게 됩니다. 멜라토닌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 잠자리에 들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졸음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교란시켜 잠들기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이 청색광의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잠들기 직전 어두운 방에서 단 몇 분이라도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잠이 드는 시간이 1시간 이상 늦춰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디지털 시대에 이러한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른바 디지털 통금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잠들기 최소 1시간 전, 가능하다면 2시간 전부터는 밝은 화면에 모든 전자기기 사용을 멈춰주세요. 그 시간에는 종이책을 읽거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조용한 음악이나 편안한 팟캐스트를 듣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저녁에 꼭 기기를 사용해야 한다면 기기의 야간 모드를 켜거나 파란색 빛을 줄여 화면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특별한 앱을 설치해 보세요. 이것이 완벽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콘텐츠와의 상호작용 자체가 뇌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침실을 전자기기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으로 만드세요. 그렇게 하면 뇌가 침대를 오직 잠과 휴식의 공간으로만 인식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번 7번째 방법은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데도 침대에 계속 누워있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이 실수를 하시곤 합니다. 잠이 오지 않으면 계속 누워서 뒤척이고 시계를 보며 초조해하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면 뇌는 침대를 휴식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감과 초조함을 느끼는 곳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이 일종의 조건 반사처럼 작용해서 나중에는 밤마다 잠드는 것을 방해하게 되는 것이죠. 수면 전문가들은 20분 규칙을 권장합니다. 만약 침대에 누웠는데도 대략 20분 정도 잠이 오지 않는다면 억지로 잠을 청하며 괴로워하지 마세요. 차라리 침대에서 일어나 다른 방으로 가셔서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차분하고 자극적이지 않은 일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지루한 책을 읽으시거나 편안한 음악을 들어보시는 거죠. 이 방법의 주된 목적은 침대와 불면증 사이에 부정적인 연관성을 끊는 것입니다. 졸음이 다시 느껴질 때에만 침대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아마도 첫날 밤에는 몇 번 침대에서 일어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시계를 보지 마십시오. 오히려 불안감만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의 뇌는 침대를 걱정하는 곳이 아닌 잠자는 곳으로 다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방법은 인내심이 필요하지만 소위 심리생리적 불면증이라고 하는 것을 극복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침대는 오직 두 가지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바로 잠을 자는 것과 부부간의 친밀한 시간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 즉 일, 식사, 드라마 시청 등은 침대 밖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명확한 심리적 경계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8번째 방법은 우리의 마음 상태, 즉 정신 건강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끊임없이 떠오르는 잡념들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밤잠을 설치는 주된 이유가 되곤 합니다. 침대에 누워 조용해지면 지난 하루의 걱정거리들과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한꺼번에 몰려와 우리를 짓누르곤 합니다. 뇌는 잠자는 대신 문제 해결 모드로 바뀌어 버리는데 이는 숙면과는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비워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 10분에서 15분 정도 시간을 내어 종이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것을 적어보세요. 내일 할 일 목록도 함께 작성해 보세요. 직접 손으로 글을 쓰는 행위는 생각들을 정리하고 그 감정적인 부담을 덜어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의 뇌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할 일은 다 생각했고 기록해 두었으니 이제 편안하게 쉬어도 괜찮습니다. 스카, 일기를 쓰는 것 외에도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음챙김 명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명상의 핵심은 자신의 생각에 휩쓸리지 않고 그저 지켜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 존재를 알아차리고 마치 하늘의 구름처럼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죠. 잠들기 위한 가이드 명상 앱이나 오디오 파일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은 호흡 운동입니다. 예를 들어 478 호흡법이 있는데요. 4초 동안 숨을 들이쉬고 7초 동안 숨을 멈춘 다음 8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것입니다. 이렇게 숨을 쉬면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됩니다. 이 과정을 몇 차례 반복하면 몸과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본인에게 잘 맞는 방법을 찾아서 저녁 일과 중 하나로 삼아보세요. 그리고 이제 9번째이자 오늘 마지막이지만 아주 중요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방법을 시도해 봤는데도 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건강을 확인하고 의사와 상담해 보세요. 만성 불면증은 단순히 나쁜 습관의 결과가 아니라 심각한 의학적 질환의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흔하고 위험한 질환 중 하나는 바로 폐쇄성 수면 무호흡 증후군입니다. 이 질환은 사람이 잠자는 동안 주기적으로 숨을 멈추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숨 멈춤은 몇 초에서 1분까지 지속될 수 있으며 밤새 수십 번, 심지어 수백 번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매번 뇌는 산소 부족을 겪게 되고 호흡을 회복하기 위해 잠시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본인은 이를 기억하지 못할 수 있지만 이러한 수면은 휴식을 주지 못하며 특히 뇌를 포함한 전신에 막대한 해를 끼칩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단순히 낮 동안의 심한 졸음과 피로를 넘어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 발생 위험을 크게 높이며 특히 기억력 감퇴나 치매 같은 인지기능 저하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만성적인 산소 부족과 잦은 수면 방해는 뇌 속 노폐물을 청소하는 글림프계의 기능을 저해하여 치매의 원인으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뇌에 쌓이게 만듭니다. 수면 무호흡증의 주요 증상으로는 숨 막히는 듯한 큰 코골이와 코골이 도중 숨을 멈추는 현상, 아침에 나타나는 두통, 고혈압, 그리고 항상 피곤함을 느끼는 지속적인 피로 등이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나 가족분들 중에 이러한 증상들을 겪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수면 전문의를 찾아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현대의학은 수면 무호흡증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법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어디까지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전문 의료인의 정확한 진단과 상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잠을 잘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오늘 저희는 편안하고 깊은 잠이 단순히 사치가 아니라 우리 뇌 건강을 지키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밤사이 우리 뇌는 마치 대청소를 하듯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해로운 독소들을 깨끗이 없앤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는 이런 뇌의 대청소를 돕는 9가지 효과적인 방법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수면 시간 지키기. 둘째, 편안한 잠자리 의식 만들기. 셋째,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며 시원하게 유지하기. 넷째, 음식과 음료 섭취에 주의하기. 다섯째, 꾸준히 몸을 움직이기. 여섯째, 자기 전 블루라이트 피하기. 일곱째,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억지로 침대에 누워있지 않기. 여덟째, 스트레스를 현명하게 관리하기. 그리고 아홉째,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까지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할 점은 잠을 잘 자는 것이 우리 어르신들의 미래 인지 건강, 즉 치매 예방을 위한 최고의 투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말 기쁜 소식은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들을 먼 미래의 노년기가 아니라 바로 내일부터 직접 느끼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잠을 잘 자면 기분이 한결 좋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지며 활력 넘치는 에너지를 얻게 되실 겁니다. 뇌를 알츠하이머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보너스처럼 더욱 밝고 활기찬 삶을 지금 바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는 좋은 영상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제 어르신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9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을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해 보고 싶으신가요? 혹시 어르신들만의 특별한 수면 비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아낌없이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더 건강한 잠을 위해 이야기 나눠봐요.